자, 주말 동안에 다시 한 번의 사상 초유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이미 많이 좀 보셨죠? 오늘 뉴스와이들은 이 얘기요 깊숙하고 그리고 넓게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좀 다뤄보기에 세 분 모셨거든요. 우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예,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경윤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그 상황 아까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8일 토요일이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저런 숫자를 또 따집니다. 2분 54초가량을 걸었다. 약 90m. 뭐 걸음걸이로 치르면은 뭐 한 80보 정도 된다 그러네요. 또 정확하게 따져 보면은요. 감사 인사 여러 차례 했어요. 90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손도 흔들고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부분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 직접 연설을 하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혹시 발생할 수 있어서 난색을 표했고요. 대신에 석방된 이후에 구술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걸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연설,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기서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직접 연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를 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52일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정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석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 언동 설안에도 자신의 체포구금을 석방하라 그러고 또 탄핵 반대를 예치해온 그 지지층들에게 정말 그 서울구치소 깜빵 안에서 느꼈던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이루 행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또 이제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그런 또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조속한 그런 석방도 기도하는 그런 물론 구술 메시지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내용으로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지 다른 뭐 정치적 메시지를 저기서 담아내려고 한 그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설사 마이크를 잡고 연설 형태로 했더라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구체로 내지는 않았을 거다. 고마움, 감사움, 그다음에 지금 수감된 사람들의 안타까움 뭐 이 정도 얘기했을 거다 이런 건데 실제 그게 공개된 구술 메시지는 그런 내용 주로 그게 종이로 치면 A4 한 2장 정도 됐거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석방 당시에 여당 의원들 몇몇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분들한테 정말 고생 많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전했고 특히 많이 배우셨다. 구속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우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52일간 구속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임종원 행정처장이었죠. 임종원 씨. 그분하고도 그분하고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양수의 대법원장 심지어 이재영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교도관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재성 전 주석님, 일단 구속기간 52일 많이 배웠다. 이걸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반복해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더라.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또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거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칼제비로 그렇죠. 명성이 높았던 분이고 그런데 자신이 또 구속시켰던 분들이거든요. 양승태, 임종원 두 인물은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구속을 시켰던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요. 예.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검찰이 이렇게 문제 있는 줄 몰랐다. 이 얘기를 한대요. 밖에 나가서 본인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뭐 처지가 바뀌어지고 뭐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구속시킨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구속 기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구속 기소했던 많은 인물들이 떠올랐던 건가요? 그 안에서 본인이 그런 처지가 그러면서 되니까. 그 제도 얘기까지 한 거라고요. 구속 기소에 대해서 많은 예, 예. 걸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처지와 조건 중심으로 그때그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탄고토죠. 닮은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서 자신의 행위마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수감자 입장에서 구속돼서 보다 보니 닥쳐보니 알겠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구속돼 보니까 세상도 배우고 뭐, 예. 또 구속된 사람 치고 또 불만 없는 사람 없고요. 자신이 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역시 윤 대통령은 감탄고토고 이 공인으로서 예. 특히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 자격이 의심되는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구속 기소를 직접 했을 당시의 상황, 그리고 본인이 구속 기소를 당해서 좀 수감됐잖아요. 그게 막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설명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을 하면서 어젯밤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투톱을 관저에서 만났다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오늘 설명이 좀 있었어요. 여당에서 나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8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외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뭐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뭐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거가 당연한데 그게 뭐 선을 안 긋고 극구로 해석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부로서 대통령이 석방됐으니까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에 대한 질문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뭐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그거였어요. 지도부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야당에서는요. 이 관저 면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참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실지.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 그리고 지도부라면 그 만나서 인간적 위로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윤석열 1호 당원을 제명을 하고 출당을 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말은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는 옥중 정치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니 메시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면담도 이루어졌고요. 그러더니 이제 관저에 가니까 뭐 시작부터 이제 관저 정치 그러면서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석방 당일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젯밤에는 관저에서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두톱을.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가서 계속 면담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고 면담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건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예. 도리를 한 거죠. 그래도 50일 동안 결론 어제 그저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판단대로 공수처는 불법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고 또 수사 근원도 없는 그런 수사 주체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50일 동안 불법 구금 체포된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또 당에 또 우리 집권당 공당의 도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고한 거 고생했다. 예. 그런 이상이 이해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예. 그 직은 지금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멈춰든 직무가 정지된 정지돼 상태죠. 있는 배제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뭐 당 해난이라든지 또 국정 해난에 대해서 집권당이 어떤 뭐 입장을 가지 그런 뭐 정무적인 관계를 논하고 그런다면은 이 예.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간저정치다 뭐다. 예.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석방되고 난 이후에 당의 투톱이 그 동안에 이제 그 고생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한 자리고 또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당이 당은 이런 거죠.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그리고 네. 현재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표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이 당은 저분들은 당의 투톱 대표 예. 선수지만은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또 혹시. 만일 조기 대선이 오면은 조기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윤심팔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의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께서도 이게 현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의 그 판단은 일시적으로 인신구금 구속에 대한 판단이 있은 것이 일시적 판단이죠. 예, 판단의 나머지 형사 재판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극도의 절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절제된 그런 처신이 진중한 또 간저에서의 생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최영성 수석님, 지금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아까 발언이 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뭐 혹시 뭐 탄핵 정부 관련해서 뭐 대응 전략 논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의심, 약간 이런 발언까지 있었어요. 혹시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그럴까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집회 현장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집회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몰라도 예. 메시지는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집회 현장에 있는 분들을 예, 위한 메시지. 우선요 면회를 갔었잖아요. 구속돼 있는데도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도부 갔었어.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또 투톱이 갔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요. 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또 국회에서 탄핵 의결됐을 예. 당시에 아주 급락했던 지지율. 정당과 윤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급락했던 지지율이 어느 날 반등을 해가지고요. 예. 민주당하고 거의 박빙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혹은 크로스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극우 폭력적인 시위대에 국민의힘이 업혀가고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고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돼 있는데도 그랬는데. 예. 근데 구속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탄핵이 된다. 예. 그래도 구속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상태로 하면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된다. 예. 기각된다. 기각된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용이 돼서 탄핵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에 예. 올라타서 이 행보를 해왔던 예.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속이 아닌 상태의 정치적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절제 안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광장,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우파 그쪽에도 메시지를 내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와 대통령직만 현재 잠정적으로 이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이지 예. 정치와 투쟁을 같이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꼬꾸라지고 정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꼬꾸라졌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거기에 좀 상황이 박근혜 다르거든요. 탄핵되하고는 다르게 예,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타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물며 구속이 취소됐다. 예. 석방됐다. 그러면 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감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의 면담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있다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면담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속이 된 상태인데 석방된 이후에 지도부가 관저에서 면담을 했다는 내용. 이걸 가지고 좀 민주당에서는 비판적 입장,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아니 오랜만에 나 석방된 대통령한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러 간 취지입니다. 뭐 이런 설명 맞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공개가 됐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이게 1월 셋째 주부터 쭉 매주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빨간색 선이 국민의힘, 파란색 선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3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어떤 흐름이 보이죠? 자, 2월 넷째 주 그리고 오늘 나온 게 3월 첫 주예요. 3월 첫 주 보면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 한 주 전에는 약간 달랐죠. 어떤 변화가 생긴 듯도 합니다. 지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야의 지지율이 굉장한 박빙 상태에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한 주 사이 약간 오름세, 민주당은 내림세. 물론 이게 매주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일단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통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 거예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당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첫째 주 맨 오른쪽에 있죠. 정권 교체가 50.4고요. 정권 연장이 44.0입니다. 근데 이게 한 주 전과 비하면 정권 교체는 좀 내려갔고요. 정권 연장은 올라간 상태. 이것도 약간 정당 지지율과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자, 이거는 전체 평균, 전국 평균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한 중도층 반응은 어떻을까요? 따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방금 봤던 전체, 요거 오늘 나온 결과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중도층, 그 안에서 중도층만 좀 보겠습니다. 정권 연장은 36.4. 전체 평균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60.4. 반대로 정권 교체 이 전체 평균보다는 정권 교체 쪽이 중도층이 높습니다.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진 게 보이죠. 자, 이 결과를 놓고 두 분과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구속 취소 인용,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된 모습. 이게 국민의힘의 결과적으로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애매한 답을 하셨는데요, 좀 지금. 예. 딜레마면서도 예. 난감한 부분이 그럼 있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경험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뭐 예. 바닥에 있다가 다시 이게 이제 상승하는 과정까지는 분명히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털도 뽑지 않고 먹겠다. 그리고 연벌보다는 제밥에 모른. 그러니까 좀 정확한 사법 절차,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 편향성이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국민들은 지켜보겠다고 그러는데 예. 이걸 막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서둘렀어요. 그렇다면 공수처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어디에도 명기돼 있지 않은데 법령에도 예. 그런데도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그 뒷배에는 민주당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과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길 과정에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는 그 내용에는 내란죄가 분명히 들어앉아 있는데 예. 이걸 빼자. 그걸 뺀 이유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빨리 가기 위해서 예. 물론 이 행사 내란죄 부분은 법원에서 행사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은 예.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아 이거는 법원 이건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분은 예. 이거는 우리 헌재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걸 마치 헌재 재판관 헌재 측하고 탄핵 소추 준비팀에서 이걸 같이 뭐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국민 여론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뭐 그런데 덧났다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 특히 중도 무당층 같은 경우는 예.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예, 예. 어디까지 주장하고 어디까지 행동하는지. 그걸 이제 서부 지원의 그런 난입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정가운 정가운 목사. 예. 이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국민의힘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거기 나서 가지고 상당히 원색적인 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은 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로 저런 여론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악재입니까 후재입니까 이게 설명을 듣고 그래서 보니까 저 아까 이게 이야기했듯이 딜레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시는 그 간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든 강저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포켓 정당으로 각인되어지고 비춰지는 모습 제일 위험하다는 그건 안 거죠. 된다.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최재성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국민의힘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결과적이라는 거는 너무 멀리 볼 것도 아니고 너무 짧게 볼 것도 아니고 뭐 최소한 예를 들면 뭐 향후에 한 달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국민의힘의 악재인 겁니까 후재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악재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우선은요, 저 리얼미터 저 조사가 예. 2월달 평균을 보면 평균치예요. 그리고 지난 이제 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3주차 조사가 조금 예. 민주당하고 벌어졌던 건데. 간격이 좀 벌어졌죠. 예, 쭉 보면은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섰다가 1월달에는. 아 조금 내려가는 그러다가 접전인 형태로 2월 1, 2, 3, 1, 2주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거의 숫자가 붙어 있어요 지금. 2월 1, 2, 3주가 예. 그리고 마지막 주가 조금 벌어지고 예. 그래서 저거는 평균치라고 보는데요. 보수도 결집할 대로 지금 결집된 상태이고 또 민주당이나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지지자들도 결집한 대로 결집할 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도층의 이제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시다시피 ARS는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분개하고 예. 막 이랬던 이제 이 보수적인 분들이 결집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반영된 거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 그러니까 자동 응답 전화니까 네, 적극적으로 답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다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원 조사, 예. 이제 갤럽 조사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민주당과 지지율 차이도 벌어지고 그건 약간 또 성격이 정권 좀- 조치 조사 지수- 방법에 차이가 좀 있다. 차이가 예.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평균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7일 날 구속 취소가 결정됐잖아요. 예. 인용이 됐잖아요. 예, 예. 재판부에서. 7일 오후거든요. 저 조사가 7일까지 조사했다 그래요 저거는. 7일까지. 그러니까 7일 오후에 예. 이 구속 취소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워진 그렇군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요. 평균치 2월 평균치 정도로 그가 다시 좀 온 거 해석을 아닌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당 정당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더 결집하고 하는 거는 예. 보통 두려움을 느낄 때, 걱정이 될 때, 혹은 분노할 때 예.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진보 지지층에게 또 중도층에게 갖고 왔다고 보여. 하나는 야 이래서 혹시 현직에 복귀하면 대통령이 탄핵도 기각이 돼서 복귀하면 예. 그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공포 정치, 민주주의 후퇴 이런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그 다음에 어떻게 석방을 시킬 수가 있어, 구속 취소를 시킬 수가 예, 있어 예. 하고 또 분개하는 이래서 아마 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이 석방이 조사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좋게 기여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석방 상황이 반영된 여론조사 조금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